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구조계획 답안 해설 그 첫 번째로서 지문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연도 동영상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문 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대략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총 3회차, 3번에 걸쳐서 답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지문 읽기인데요. 보시면 자, 여기에 이번에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딱 보시면 그냥 느낌만 보시면 너무 많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이 문제를 1시간 안에 풀기는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1시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완도를 잘 푸실 생각보다는 내가 기본만 맞춰서 대략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빠트림 없이, 물론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일단 나중 문제인 것이고,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나는 완도를 할 거야.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1시간 안에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추세가 지문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내용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답안 작성지죠. 답안 작성지 보시면 삼층구조 평면도 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 프라임 구조 인면도를 그리라고 합니다. 이 구조 인면도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언뜻 생각나는 게 2014년도 경량철골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구조 인면도를 그리라고 했고요. 요 문제하고 그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14년도 문제는 증축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흐름이 유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시면 트러스 인면도도 그리라고 하죠. 요것만 놓고 봐도 이 문제 트러스 출제됐구나. 트러스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고려하겠다, 어떤 걸 꼭 놓치지 않고 확인하겠다, 용마루하고 중도리하고 루프 브레이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러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내가 검토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 염두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구조 아이템을 그리라고 하는 게 이번 문제였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면 삼층구조 평면도 요 내용만 보고 전이버 전담형 문제가 출제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AA 구조 인면도를 보시면 구조 인면도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보는 요 구조 인면도를 그리라고 하는 거군요. 결국 이 전체 평면도를 놓고 보면 여기서 왼쪽을 바라본 형상의 구조 인면도를 그리라고 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 엘리베이션 레벨 나오고요. 트러스 인면도에서 여기 트러스 하현재 하단이라고 하는 엘리베이션 0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오타 같습니다. 트러스 하현재가 놓이는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트러스 하현재는 1층 3.2m, 2층 3.2m, 3.6.6m. 그러니까 결국 트러스 하현재가 놓이는 높이는 엘리베이션으로 보면은 13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엘리베이션 0이라고 하는 건 이건 오타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가시면 자, 이제 지문 조건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목 업무시설 구조계획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건 가볍게 읽어보시고 1번 과제계획.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쭉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도 중요하지만 물론 답안 작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증축이라고 하는 내용. 증축, 올해 문제는 증축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 증축은 크게 수직 증축일지 수평 증축일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이 먼저 필요한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수평 수직을 다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만큼 할 게 많았습니다. 수평 증축도 생각해야 되고 수직 증축도 생각해야 되고, 그쵸? 그런 문제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고, 보시면 구조적 합리성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은 지상 3층 구조 평면도, 구조 인면도, 트러스 인면도 앞에서 보고 왔죠? 여기 보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작성하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내용이 이 축척, 평면도도 200분의 1, 인면도도 200분의 1, 트러스 인면도도 200분의 1. 아시겠죠? 이 축척에 대한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 축척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중축 문제고, 그 다음에 3개의 아이템을 그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지문 조건, 밑에 있는 지문 조건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항상 보기로 가셔야 된다고 했죠. 보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적은 시간을 들여서 문제 전체를 파악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부분이 보기입니다. 보시면 눈에 띄는 게 3층의 강제 기둥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2층의 강제 기둥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군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층부터 지붕층까지 기둥이 동일하게 쭉 연속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둥은요? 2층까지밖에 안 올라오고 어떤 기둥은 3층까지 올라온다는 기둥이죠. 올라오는 기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를 어디에서 해라? 평면도를 작성할 때 표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에서부터 많은 내용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강접합, 가세, 강제기둥, 강제보, 힌지접합 보시면 평면은 기본인데 요 오른쪽에 인면. 그러니까 요 기호들은 평면에도 표현이 돼야 되겠지만 어디에도요 인면에도 표현돼야 되는 공통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인면 가세, 인면에 자 보세요. 가세긴 가세인데 인면에 표현되는 가세를 우리는 월가세, 월브레이스라고 하죠. 수직가세, 월브레이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세는 어떤 가세일 확률이 높다? 수직가세일 확률이 높다. 왜요? 인면에 표현되니까. 연상을 하시고요. 데크플레이트 골 방향을 표현하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문제는 일반 철골을 물어보고 있구나. 일반 철골. 혹시나 경량 철골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요구되어져 있는 사항은 일반 철골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가죠. 그림 1. 이 문제는 총 4개의 그림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어렵죠. 정보를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파악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1 보면은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대요. 2층짜리 다세대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철거범위 해가지고 승강로 설치, 이 승강로 설치가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를 철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을 대략 평면으로 보면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앤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제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죠. 기존 건축물에는 뭐가 없었다? 이 부분이 없었다. 이 부분. 다시 보시면 여기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기존 건축물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증축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제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증축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는 하나 반드시 들어간다? 기둥은 하나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기둥 위치를 한 개를 누락하느냐 안 누락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져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이제 그림 2로 갑니다. 그림 2를 보시면 여기 A라고 하는 거 수평 중축 우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중축 관련된 내용인데 수직 중축일지 수평 중축일지. 근데 요 A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가 수평 중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와 동시에 어디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 여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놓치시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바닥에서는 수평 중축되는 부분은 여기 요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요 부분까지도 수평 중축이라고 하는 거. 에다가 B 부분 보시면 수직 중축이 되죠. 수직 중축 영역도 표현되는데 수평 중축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는군요. 그래서 제가 수평 중축되는 영역만 쭉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결국 이 부분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좀 지저분하죠. 하부 구조물 기존 건물하고 수평 중축되는 건물하고 수직 중축되는 건축물하고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애매하게 걸리죠.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수평 중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데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거. 녹록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요 지붕층 구조 평면도를 만약에 그리라고 한다면 연상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 문제에서는 요걸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붕층 구조 평면도에 해당되는 영역은 요 정도가 될 것이다. 결국 애매하지만 이 부분이 겹치죠. 면적이 크진 않은데 이 부분이 1, 2층에서는 수평 중축이 되는 것이고 3층 이상부터 지붕층까지는 수직 중축이 되는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애매하게 지금 영역이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림 3으로 가시면, 그래서 그림 3은 이미 평면적으로 이렇게 범례를 통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 1층, 2층 중축 범위, 그러니까 수평 중축 범위, 수직 중축 범위 이렇게 해 가지고 철거 범위까지 쭉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나오는군요. 승강로 설치. 이 부분이 승강로 설치가 되는군요. 신설되는 승강로 설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앞으로 오시면 이 부분이 승강로 설치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림사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 그림 4만 딱 놓고 보시면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도가 어디에 사용되는 설치도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에 나오겠죠? 지문에 나오는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도예요. 그래서 기둥은 400, 400짜리 쓰고요. 여러분들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 이게 힌지입니까? 고정단입니까? 힌지 조건인가요? 고정단 조건인가요? 자,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하시면 요거는 힌지 조건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기둥은 400에 400인데 베이스 플레이트 크기는 600이 600이죠. 예,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중에 그림 부분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문 조건을 읽을 텐데요. 지문 조건을 순차적으로 쭉 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뭘 고려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번호, 이게 바로 구조계획 순서죠. 여러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5번, 6번을 먼저 하실 수 없어요. 또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16번, 17번 여기를 먼저 하실 수 없습니다. 이 구조계획 순서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뭐부터요? 0번부터 쭉 1번이 해결돼야 2번으로 넘어가고요. 2번으로 넘어가야 3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순서를 지켜야 결국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메인 구조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구조계획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염두에 두시고 뭘 읽으셔야 된다? 지문 조건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문 조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계획 조건이 나오죠. 1번은 보고 왔습니다. 과제계요. 과제계는 보고 왔고요. 2번 계획 조건 중에서, 자, 이제 요거 보시는 거는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왼쪽이 텍스트고요. 오른쪽은 제가 설명할 내용을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획 조건에서 먼저 설명드릴 게 이 내용이죠. 자, 보시면 2층까지는 기존 건축물이 2층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중축 건축물은, 자, 2층. 이게 무슨 중축이라고요? 이게 수평 중축입니다. 3번에 해당되는 게 수직 중축이죠. 그래서 0번, 자 보세요. 요 0번이 뭐라고요? 앞에서 보시면 요 0번에 해당됩니다. 0번. 기둥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결정하고 와야 된다? 영역부터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문제인 경우에는 수직 수평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 중축 관련된 뭘 결정하고 넘어와야 된다? 영역을 결정하고 넘어와야 된다. 이 의미에서 이 보시면 이게 0번이 중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 건물 있고요. 중축 건물인데 이 A부는 수평 중축, B부는 수직 중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죠. 이 문제는 인면을 그려야 됩니다. 인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인면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 층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 건축물, 중축 건축물 3.2m,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게 요 부분이 트러스 관련된 내용이죠. 6.6에서 9.6m까지 엘리베이션 높이를 결정하고 있어요. 엘리베이션이 아니고 층고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우리는 요 내용들을 왜 체크해야 된다고요? 인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6m가 처마 높이가 되어 있고요. 9.6m가 용마루 높이가 됩니다. 그거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트러스 구조이기 때문에 박공 지붕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정리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렇게 지문을 읽으시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구분해가지고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서 하중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중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조계획을 하는데 써먹을 일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하중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존 건축물하고 중축되는 건축물은 뭐가 깔릴 것이다? 콘크리트 슬라브가 깔릴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중축 건물에서 2층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 2층, 3층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적인 면에서의 2층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여기 보이는 2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3층 바닥까지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이 지문 조건이 이 문제에서 좀 애매하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는 2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냐면 건축적으로 표현됐을 때 여기는 3층 바닥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층 바닥까지는 고정하중 4.5, 활하중 3.0 결국 데크플레이트가 깔리고요. 지상 3층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바닥까지? 상부 지붕층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부 지붕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경량 판넬 시공이 되는 트러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0.5, 1.0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분하자면 이 부분은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가 깔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요,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가 깔리지 않는 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적용된다고 그랬죠. 슬랍 두께 얼마? 150. 그러니까 150을 여기다 쏙 집어넣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슬라브는 결국 슬라브 관련된 내용이니까 3번, 4번. 3번 작은 보호, 4번 슬라브에 해당되는 여기에다가 요 DS는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50짜리가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고요. 자, 재료.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에 요 재료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요 재료 관련된 내용이 구조계획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자, 주 해가지고 지상 3층 거실 바닥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내다. 사실 이 내용은 이 해설 동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답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주라고 하는 거실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출제하는 분은 뭔가 찝찝하니까 이 내용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데 어떤 바운드리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포함시켰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몰라도 문제는 풀린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다음 표 2를 보시죠. 구조부재 있죠? 구조부재. 이 문제를 푸는데 적용되는 구조부재들이 있습니다. 기둥 P1, P2. 아, 그러니까 큰 기둥, 작은 기둥. 기둥은 여기다 쏙 집어넣습니다. 보. 근데 이게 보가 큰 보일지 작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큰 보에다가도 집어넣고요. 작은 보에다 집어넣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보통 이 정사각형 400에 400, 300에 300짜리 정사각형 부재는 기둥 부재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선 익숙하지 않다, 낯설다, 보부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낯섭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죠. 증축 건물처럼 기존 건물의 층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층고를 높일 수 없을 때는 결국 우리가 층고는 높일 수 없는데 단자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재를 쓸 수밖에 없다. 춤이 작은 부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축인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부재도 무슨 부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부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재도 여기다 싹 집어넣습니다. 가세. 우린 이 가세가 무슨 가세인 거를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수직가세겠구나. 수직가세겠구나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가세도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가세 BR L형광 150에 150짜리. 자, 이제 트러스 구성 부재. 우리가 트러스 부재도 구조 계획을 하고 부재 크기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T1, T2, T3, T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러스 부재 적용 부재로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T1, T2, T3, T4 순서대로 부재 크기가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에 놓치시면 안 되는데 보시면 가장 큰 부재는 400에 200짜리 부재. 두 번째 부재가 요거 같지만 요게 더 큽니다. 왜요? 춤이 더 크니까. 300이 더 크니까 T2보다는 T3가 더 큰 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2, T4 중에서 앞에 200은 동일해요. 그러면 뒤에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T2가 크고 T4가 작은 부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요 순서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부재가 제일 크구나, 어떤 부재가 제일 적구나 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서머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계획 조건에서도 버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구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다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지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지문 조건을 보기 전에 3번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구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문 조건들이 어디에다 몰려있다? 고려사항에 몰려있다. 근데 그 고려사항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린 이거를 각각 볼 겁니다. 보긴 볼 건데 크게 보면 이 5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구분해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 공통사항, 2번 증축건축물 구조계, 3번 증축건물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콕 집어서 지붕구조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는 알 수 있는 게 지붕은 트러스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내용은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 지붕 트러스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4번 기존 건축물 승강로 설치. 승강로 설치 하나 있었죠.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승강로 설치가 어딘지. 앞으로 가면 승강로 설치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슬라브를 아마 오픈할 겁니다. 기존 슬라브를 오픈하고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신설합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승강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는지, 요거는 작년 23 그러니까 요게 지금 슬라브 신설이라고 하는 게 이번뿐만 아니라 몇 년도에도 23년도에도 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슬라브를 오픈한다거나, 계단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슬라브를 오픈한다거나, 이 증축 관련해서 이 슬라브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뭐라고요? 승강로 설치를 위해서 슬라브를 철거하고 기둥을 과연 어느 정도로 계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 5번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면도에서 확인할 월브레이스에 대한 구조 계획인 거예요. 월브레이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고려사항을 아이템별로 친절하게 출제자가 나눠놓긴 했지만 이 내용들 다 고려해서 우리는 뭘 그려야 된다? 3층 바닥 구조 평면도, 그 다음에 구조 인면도, 트러스를 계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고려사항 1번, 3번 고려사항 중에 1번 공통사항. 이 공통사항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구조부재는 경제성, 시공성,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오케이.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철거 영역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은 하중증가에 대한 보강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도 답안 작성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가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고요? 철거 영역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은 하중 증가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디테일까지 요구한다고요? 보강 상세, 특정 부재, 보든 슬라브든 기둥이든 이런 필요한 구조 부재들에 대해서 보강 상세도를 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실무에서는 허다하게 나오는 게 이 보강 디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그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구조 평면도는 당연한데 많은 부분들의 구조 자료가 보강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그만큼 기존 건물은 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앞으로 출제될 문제에 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3번. 증축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 요거 밑줄 치셔야 되죠. 구조적으로 분리. 다른 말로요, 익스펜션 조인트.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적으로 분리돼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기출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 짚고 넘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요하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기존 건축물 부분인데 이 부분이 증축 구조 부분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이 문제는 제대로 구조 계획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내용인 거죠. 요 내용. 증축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뭐를 돌아? 익스펜션 조인트를 돌아. 설령 기존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축 건물이 구조적으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1번 공통사항에서 건질 내용은 요거 하나,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쭉 이쪽으로. 여기 제가 적어놨죠.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염두에 두실 게 증축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한다. 이거는 콕 집어서 무슨 증축인 경우에 수평 증축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직 증축은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왜요? 기존 건물 위에 올라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증축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수평 증축에 한한 겁니다. 수직 증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죠. 수직 증축은 아닙니다. 수직 증축은 구조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요? 건물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제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번 중추권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획, 이제 요 내용들 한번 봅니다. 자, 보면 기둥은 지상 1층, 2층은 각 11개. 그래서 여기다 지상 1층 기둥 11개, 지상 2층 기둥 11개 정리합니다. 지상 3층은 8개, 지상 3층은 8개. 그쵸? 근데 우리가 승강로 설치를 위해서 기둥을 별도로 한다. 아, 그러니까 요 11개, 8개 안에 뭐는 제외됐다? 승강로 설치를 위한 기둥 개수는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승강로 설치 기둥은 별도로 한다. 별도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또 하나. 수직으로 연속 배치하도록 한다.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죠. 제가 개념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게 밑에 층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층 기둥이에요. 보시면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요 1번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1번 케이스. 근데 특정 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뜬금없이 거기서 갑자기 기둥이 생긴다. 그럼 우린 이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하부에 설치된 요 볼을 우린 무슨 보라고 하죠? 이걸 전이보라고 하죠. 이걸 전이보. 그래서 요 2번 기둥은 밑에 층까지밖에 안 올라오고요. 3층에 별도로 갑자기 기둥이 형성되면 그 해당 부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재를 우리는 무슨 부재라고 한다? 전이보라고 하고 요 층을 전이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가 형성되지 않는다? 어떤 기둥이 형성되지 않는다? 기둥 3번. 요 3번은 요 문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뭐는 없다? 전이층은 없다. 전이부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건 나올 수 있다?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의 기둥은 나올 수 있다. 그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보기에 상부 기둥하고 하부 기둥, 슬라브 기준으로 얘네들에 대한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 그래서 3번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는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여기가 수평 중축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신설되는 승강로 부분이고요. 요 점선으로 해당되는 게 수직 중축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직 중축될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요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한 다음에 요걸 보시죠. 자, 지상 3층은 무중 공간이다. 지상 3층은 무중 공간이다. 지상 3층은 보시면 지상 3층은 무중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잘 보세요. 보시면 지붕층 구조 평면도 요 하부를 지지하고 있는 게 지상 3층 구조 평면도죠. 근데 여기가 무중 공간이 되려면 요 지상 3층 기둥은 어디에만 배치돼야 된다고요? 요 외측에만 배치돼야 된다. 외측에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세요. 지상 3층은 무중 공간이라고 하는 게 지상 3층 8개 기둥이 어디에만 배치돼야 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외측에만 배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외측에만. 그래서 자, 요 3층 구조 평면도 지금 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수평 중축은 기둥 개수가 몇 개? 11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수직 중축이 되는 요 3층 바닥 윗부분부터 시작되는 요 바닥 윗부분은 몇 개? 기둥 개수가 8개만 배치돼야 되는데 그 기둥들도 어디에는 배치되지 않고 내부에는 배치되지 않고 외측면만 쭉 둘러서 8개가 적절하게 배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상 3층은 무중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지상 1층, 2층 기둥 중심간 거리는 13m 이하로 하고 그림사를 고려해서 계획한다. 자, 지상 1층, 2층. 이게 기둥 개수 몇 개? 11개짜리들. 자, 보세요. 지상 1층, 2층 기둥 중심간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11개짜리들에 대한 기둥 중심간 거리는 13m 이하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림사를 고려해라. 그림사가 요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기둥 중심간 거리를 고려하는데 얘가 과연 어떻게 계획될까? 잘 보시면 기존에 기둥만 주어졌다고 하면은 기둥 중심간 거리를 고려하는데 얼마를 띱니까? 기둥 치수 중에서 그 반이 되는 200만 띱니다. 200. 그러니까 기둥 중심을 잡는데 얼마를 떼야 돼요? 200. 요 기둥 중심에서 기둥 폭 400짜리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요 떨어진 거리, 요게 200이죠. 요 떨어진 거리 200을 가지고 우리는 기둥 중심을 잡는데, 만약에 요 그림 4를 가지고 기둥 중심간 거리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 기둥 중심에서부터 요 떨어진 거리 200이 아니고 요 중심선 라인에서부터 뭐가 삐져나간 거리, 뭐가 돌출된 거리, 그렇죠. 베이스 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간 거리 얼마? 300하고 300을 고려해가지고 뭘 결정해라? 기둥 중심을 결정하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요 그림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 기둥 폭이 200을 가지고 중심을 잡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를 잡아라? 300을 잡아라.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기둥 중심을 어디로 잡을 건가를 꼼꼼하게 뭘 가지고 주고 있다? 그림사를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에다가 요 그림사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구조계획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둥 강축 방향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제 다음은 넘어갑니다. 자, 지상 3층 기둥은 자굴 방지를 위해서 횡지지 보강을 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기둥의 자굴 방지이기 때문에 자굴 방지용 보를 설치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뭡니까? 보의 자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횡좌굴 방지용 보를 설치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뭘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횡좌굴 방지용 보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자굴 방지용 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굴 방지용 보는 어디에는 표현이 안 됩니까? 구조 평면도에는 보통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인면도에다가 자굴 방지용 보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 요거는 구조 계획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요것도 이렇게 지상 3층 기둥은 좌굴 방지를 위해서 횡지지 보강 부재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좌굴 방지용 보입니다. 횡좌굴 방지용 보하고는 다릅니다. 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합니다. 자, 다음에 5번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 슬라브의 지지 길이는 슬라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작은 보의 설치 간격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합니다. 작은 보 설치 간격은 3.3m 이하로 하라고 하는구나. 데크플레이트 골방향은 한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6번을 보기 전에 우리는 캔틸레버를 보기 전에 요거부터 봅니다. 자, 캔틸레버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이 표가 자주 나오죠? 이 표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큰 흐름에서 이 표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캔틸레버 어디라고요? 네, 캔틸레버를 구조계획 한다라고 하는 거는 5번을 한다고 하는 건데 5번의 캔틸레버 구조계획뿐만 아니라 이 캔틸레버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결정적으로 기둥계획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캔틸레버를 구조계획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둥계획할 때 한번 써먹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5번 순서인 캐노피 캔틸레버 자체를 구조계획할 때도 캔틸레버 구조계획을 합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기둥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둥계획을 하기 위한 캐노피 캔틸레버 계획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립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캔틸레버 내민 길이는 지지부재, 다른 말로 기둥. 보를 지지하는 부재는 기둥이니까 지지부재라고 하는 건 요 파란색, 요게 기둥입니다. 요게 캔틸레버예요. 지지부재, 기둥의 어디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캔틸레버 끝단까지의 거리가 2m 이하로 하라.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계획하셔야 뭐가 헷갈리지 않아요? 무슨 계획을 잘 하십니까? 기둥 계획을 잘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캔틸레버 자체적인 구조 계획의 의미보다는 어디에 더 크다? 기둥 계획을 하는데 과연 기둥 위치를 얼마만큼 셋백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버는 이쪽에다가 캔틸레버 2.0m 이하, 근데 기준은 뭐라고요? 중심선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적정한 위치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2번 증축 건물에 대한 구조 계획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요. 자, 세 번째 3번 증축 건물 지붕 구조 계획이죠. 증축 건물 구조 계획을 다 한 것 같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붕 구조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붕 구조 계획. 그래서 이 지붕 구조 계획은 달리 말씀드리면 트러스 구조 계획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여기다 적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지붕은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를 고려해서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 앞에서 보고 온 것 같긴 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는 3.3m 이하로 해라. 트러스 구조 계획을 하는데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가
왜 쓰일지, 어디에 쓰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조건 1번은 지금 요 지문 조건만 읽어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리해 놓습니다. 나중에 누락하면 안 되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요 트러스 관련된 내용으로 집어넣고요. 자, 두 번째, 트러스 담보 지점 하중이 지시대로 계획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트러스가 있으면 트러스 담보라고 하는 게 결국 여기일 것이죠. 여기일 텐데 트러스 담보를 지지하라고 하면 요 하부에는 뭘 설치하라? 기둥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트러스가 있다면 트러스 양 끝단의 담부 하부에는 뭐가 되도록 하중이 지지되도록 한다. 그렇게 되려면 기둥을 설치하라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 제대로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건 적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삭제하진 마셔야 되는 것이고, 자, 트러스는 상현재, 하현재, 수직재, 경사부재로 구성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트러스겠군요. 그래서 명칭을 굳이 구분하자면 1번 상현재, 그 다음에 2번 하현재, 그 다음에 수직재가 3번, 여기도 수직재가 있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경사부재 4번 있고 여기도 경사부재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트러스를 구성하는 수직재 간격. 수직재라고 하는 게 앞에서 여기 3번이라고 했습니다. 3번의 간격이 이게 몇 메타를 넘으면 안 된다? 4m 이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4m 간격을 고려해 가지고 이 트러스를 분할해야 됩니다. 요걸 누락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면 뭐가 틀려져요? 이 수직부재가 달라지면서 트러스 형상이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4등분하고 어떤 사람은 5등분하고 어떤 사람은 2등분하고 뭘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 간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또 수직 하중이 지지되도록 트러스 하부를 계획한다. 이 내용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수직 하중이 지지되도록 트러스 하부를 지금 우리는 트러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트러스 하부를 특히 뭘로 구조 계획해야 되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물음표 저도 모릅니다. 요 내용 지금 현재까지 읽어서는 수직 하중이 지지되도록 트러스 하부를 계획해라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가 나중에 파악은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추가는 해 놔야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트러스 정점의 위치는 그림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트러스 정점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무슨 위치라고요? 용마루 부분입니다. 용마루 부분. 우리가 박공지붕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용마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마루인데 용마루의 정점, 트러스 정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용마루입니다. 요 위치가 그림이를 참조해서 용마루가 여기입니다. 여기 용마루. 참조해서 동일한 높이에 그러니까 3.3m는 변함이 없는데 2미로 한다는 말이 뭘까요? 2미. 보통은 트러스가 뭘 기준으로 요 용마루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보통 대칭인데 2미로 한다는 얘기는 대칭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럴 것 같네요. 요 용마루를 기준으로 해서 11.5m, 10.5m.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축이 11.5m, 우축이 10.5m니까 정확하게 대칭은 형성되지 않는군요.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참조해서 2미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트러스 정점이라고 하는 거 용마루는 동일한 높이에서 2미로 한다는 얘기가 비대칭으로 나올 수 있다. 왜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답안 작성지에 트러스를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출제자는. 됐죠?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3번 고려사항 중에서 3번 증축건축물 지붕구조계획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 문제에서 특히나 이 트러스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직접 계획을 해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지를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4번 기존 건축물 승강로 설치를 위한 구조계획.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여기에 승강로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승강로 설치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슬라브를 철거해야 됩니다. 슬라브 오픈. 작년도 기출문제에도 나왔죠. 최근에 이 슬라브 오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슬라브 오픈. 그 다음에 수직으로 연속된 4개의 기둥을 계획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승강로 설치 기둥은 별도라고 했는데 이 4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층 11개, 2층 11개, 3층 8개에는 해당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기둥입니다. 요 위치에다가 추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5번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은 달리 말씀드리면 수직 가세에 대한 거, 월브레이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죠. Y열 방향의 횡하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비틀림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길이 6m 이하의 가세를 계획한다. 자, Y열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보통 이렇게 Y열이라고 하는 게 기둥열을 의미하죠. 문제에서 만약에 기둥열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면 이 기둥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문제를 읽는 분들이 오해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Y열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Y열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면 추가적으로 이게 X축 방향, Y축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남북 방향, 동서 방향, 그쵸? 이런 추가적인 어떤 글로벌 좌표계, 전체 방향 축을 예상할 수 있는 축을 추가로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출제자도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Y열 방향이라고 하면은 내용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문제는 여기다가 Y열 방향 오해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월브레이스를 계획하는데 가로 방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 방향은. 그쵸? 뭐만 고려하면 됩니까? 세로 방향에 대한 월 가세, 브레이스 가세, 수직 가세를 고려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딱 콕 집어서 세로 가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Y열 방향의 횡하중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가세를 계획해야 된다? 세로 가세를 계획해야 된다. 세로 가세. 그게 얼마 이하야 된다? 길이가 대각선 방향의 길이가 6m 이하야 된다. 이 6m라고 하는 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게 아니죠. 대각선 부재, 대각선 방향이라고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증축 건축물은 지상 1층 한 경관, 지상 2층 한 경관에 가세를 각각 배치하고 3층에는 대공간 트러스 설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제 요게 1층이라고 하면 보통은 요 Y열 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 1층에 설치될 수 있는 가세의 위치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왜요? 증축 건축물 1층에 한 경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2층에 한 경관에 각각 개수를 배치한대요. 그러면 2층도 여기가 배치가 될지 여기가 배치가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거죠. 어느 입장에서 건물 평면적인 입장에서는 1층에다가 만약에 월브레이스를 계획하라고 하면 왼쪽에다가도 배치할 수 있고 오른쪽에다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예요. 증축 건축물에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모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3층에는 대공간 트러스 설계를 반영하게 계획한다. 그러니까 3층은 결국 면적이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3층에 월브레이스 계획한다고 하면 왼쪽하고 오른쪽 밖에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자세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인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구조 인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인면도에서 요구하는 면이 어디예요? 요 A에서부터 A 프라임까지 여기서 바라본 인면이라고 하면 뭐는 예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요쪽 왼쪽 부분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당연하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니까 요 구조 인면도를 그리는 A 프라임 요 구조 인면도를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좌우에서 모두 올 수 있어요. 수직가세가.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는 요 오른쪽 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는 다 삭제됩니까? 요 왼쪽은 삭제됩니다. 또 하나. 자, 여기는 3층에는 대공간 트러스 설계를 고려해서 가세를 계획한다고 나옵니다. 결국 1층, 2층, 3층을 전부 다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는 없어요. 여기는 왜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3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앞에서는 트러스, 수직 가세가 올 수 있는 영역을 다 고려합니다. 위치별로 다 고려했어요. 다 고려했습니다. 근데 이 지문 조건을 반영하다 보면 결국 어느 부분은 예외가 된다. 요 왼쪽은 열외가 되고요. 요 밑에 부분 여기는 왜 열외가 된다고요? 여기는 3층 대공간 구분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2번 내용을 다 고려하다 보면
가세는 어디 부분밖에는 올 수가 없다. 요 부분밖에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인면도를 나중에 그리실 때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 이 부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직가세 위치는 명확합니다. 자, 됐어요. 지금 저희는 지문 조건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어떤 순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순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자,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메인 구조 계획이에요. 자, 메인 구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0번부터 6번까지 0번 영역 결정, 2번 기둥, 2번 큰보, 3번 작은보, 4번 슬래브, 5번 캐노피 캔틸레버, 6번 횡적을 방지용 보 여기까지가 메인 구조 계획에 해당되고 우측에 7번부터 19번까지가 서브 구조 계획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고려해 가지고 뭘 읽었다? 지문 조건을 읽었고 그 지문 조건에서 해당되는 요 번호 순서에 해당되는 아이템에다가 쭉 지문 조건을 이해하고 구분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문 조건을 읽는 건 중요한데 지문 조건을 읽으시면서 이 카테고리별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느 부분을 계획할지를 그 해당되는 지문 조건을 가지고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면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까? 예, 메인 구조 계획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여기 보시면 10번 수직 브레이스, 18번 지붕 트러스 이런 구조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 계획은 뭘 틀리면 맞출 수 없다? 여기 있는 부분 메인 구조 계획을 틀리면 맞출 수 없습니다. 영역을 틀린다거나 기둥 큰보에 대한 걸 틀린다거나 작은보 슬래브에 대한 내용이 틀려지면 10번, 18번에 대한 서브스트럭처 구조 계획은 맞출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지문 조건을 읽으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구조 지문에 대한 이해였고요. 요 다음 동영상은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지문 내용, 여기 요약해 놓은 요 지문 조건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상 3층 구조 평면도 하고 구조 인면도 하고 그 다음에 지붕 트러스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동영상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요 다음 영상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